이 어깨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제대로 잘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팩트 체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50견은 수술하지 말고 기다리면 좋아진다. 자, 밀자. 자, 하나, 둘, 셋. 좋아진다. 아니 뭐야? 50개는 수술하지 말고 기다리면 좋아진다. 나는 안 좋아진다. 네, 저도 안 좋아진다. 나만이에요, 네, 그러면? 수술해야 된다 저는. 아 그러니까 원인이 뭐 어떻게 무슨 원인 때문에 생긴지 모르지만 50개는 이렇게 딱 이래 뭐 이래 아프게 잘못 왔다. 이러면 50대에 생기면 60대 되면 그게 또 없어지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근육에 힘이 와서 뭐 5kg을 드는데 못 들었으니까 근육을 막 쌓아가지고 6kg, 7kg 드는 거는 되지만. 요거는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달라서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이게 다릅니다. 이게 경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초기라든지 아주 살짝 왔다든지 이게 환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운동으로 좀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야근 약사에게 아픈 건 의사에게 무조건 가야 됩니다. 아플 때는 참으면 안 돼요. 참다가 저기 이제 막 병을 막 키워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수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골든 타임 때 발견했을 때 바로 적절하게 수술해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진짜 병원 참 내하고 똑같이 액션은 들었긴 했지만 말 잘하네. 진짜 병원 좋아하지. 아니 이런 분들 때문에 제 실손보험료가 자꾸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거든요. 네. 미안합니다. 얼마 전에 또 지방종 하나 뗐어요. 야, 나는 병원도 안 가는데 자꾸 보험료가 올라가.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정답은요? 저의 정답은 X입니다. 병원 좋아. 뭐 자기가 왜 그리 좋아해? 나 맞춘 줄 알았어. 자기가 아니, 틀렸어. 저희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아닌데? 이제 뭐 80견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래. 50견이 저기면 어떤 거길래 수술하지 말고 기다린다고 해서 안 좋은 거군요. 이게 저의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0견으로 6개월 이상 고생을 하면서 뭐 의욕도 떨어지고 우울증이 와서 심지어는 진료실에 와서 눈물까지 흘리는 그런 주부한테 50견은 2, 3년 지나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멱살을 붙잡힐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죽었는데.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50견으로 아프면서 살아간 기간만큼은 손실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은 기다리고 그런 시간을 줄이고 없애는 과정에서 생기잖아요. 우리 예전에 컴퓨터 키면 한참 있다가 부팅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 바로 되잖아요. 또 자고 일어나면 장부했던 게 문 앞에 와 있잖아요. 그 내가 택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연락만 하면 그쵸. 택시가 와서 나를 네. 기다리잖아요. 그런 만큼 이렇게 어깨가 아파 죽겠는데 잠을 못 자는데 끙끙거리고 잠을 못 자는데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슈바이처가 살던 아프리카에서 있던 치료 컨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0견 치료도 소극적으로 말고 적극적으로 원인도 찾아내서 빨리빨리 치료해서 적어도 50견으로 아픈 기간을 줄이고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네, 맞아요. 사실 뭐 지금 말 타고 다니는 시대도 아니고 택시도 집 앞으로 미리 부를 수 있는 시대에 맞네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팩트 체크 좋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 볼게요. 어깨 통증, 어깨가 원인이 아닐 수 있다. 아하. 하나, 둘, 셋. 아닐 수 있다. 이게 또 틀려. 아니 우리 진 씨는 왜? 아니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척추가 목까지 이렇게 쫙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뭐 허리 3, 4번이 아프다고 해서 막 어깨가 아프거나 그런 이야기는 저는 전혀 안 들어봤거든요. 해서 목이랑 허리까지는 여기 같이 이렇게 쫙 일자로 연결돼 있지만 아 그러네요. 어깨는 그냥 좀 독립적이지 않을까. 어깨 아프다고 해서 막 허리 아프거나 뭐 이런 얘기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번에 하여튼 머리가 아파가지고 했던 그런 검진이 참 모든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머리가 아팠던 게 목 때문에 아팠고 지난번에 우리 배웠을 때 목뼈, 등뼈, 그다음에 허리뼈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돼 있지만 그렇죠. 그걸 세 가지로 나눈다 했잖아요. 그 나눈 뼈에 어깨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서 이거는 목이 이제 일자로 돼 있어서 두통으로 내가 한 3, 4개월 고생했던 것처럼 이것도 다 어깨하고 연관이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 원인일 수 있다고 저는
가감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당에서 배운 겁니다. 이거. 다미 씨도 비슷한 의견이시죠? 맞아요. 이게 우리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이게 지난번에 그런 식으로 더듬어야 돼? 지난번에 어깨랑 목이랑 같이 치료하셔가지고 따신 분 계시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은 이제 어깨뿐만 아니라 목이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럼 그 이유를 따져보자면은 뭐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은 어깨 아파가지고 막 골반도 같이 아프고 막 그러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가? 한번 원장님한테 정답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 한번 여쭤봅시다. 네. 원장님, 정답은요? 보자. 정답은 O입니다. 우와! 근데 어깨하고 골반하고는 좀 멀죠? 어깨하고 골반은 좀 먼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같다. 평발이라서 어깨가 아프고 그러진 않겠죠. 네네네. 어깨 진찰을 할 때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 하나 교훈 같은 얘기입니다. 어깨 통증이 꼭 어깨 내부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목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등 뒤에 날개뼈가 원인이 돼서도 어깨 통증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목이나 등이 아프지 않냐고 묻지 않으면 이분들은 철석같이 지금 이렇게 아픈 원인이 전부 다 어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진찰을 할 때 꼭 제가 등 뒤에 서보는 이유가 이 얼굴만 보고 하면 어깨만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깨 뭐 예. 높이 뭐 보겠네요. 그래서 꼭 등 뒤에 서서 어깨를 진찰하는 의사는 의자에 앉지 않고 일어서서 환자의 등 뒤에 가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 뒤에서. 또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 뭐 어깨는 완전히 헝 것이 되고 목은 새 것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진도가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깨가 고장이 나서 아플 때쯤 되면 목에도 이상이 있기 마련인데 그 통증이 신경을 타고 이 어깨 쭉지나 등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부러 체크를 하지 않고 묻지 않으면 그분들은 어깨를 치료하면 이것까지 다 낫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 치료하고 다 나았는데도 왜 여기는 아직까지 아프냐고 그렇게 묻거든요. 그럼 어깨 치료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말이야.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겠네. 자. 네. 그러니까 어깨가 아플 때 나무를 볼 게 아니고 숲을 봐야 되는. 전체를 네네네.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진짜 전신이 참 그죠? 전신 스캔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팩트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답률이 안 좋은 우리 분발하세요. 네. 잘해봐봐. 마지막입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봉합하면 평생 쓸 수 있다? 아 평생. 저 부분이 분명히 또 포인트인 것 같은데. 평생. 자, 평생. 하나, 둘, 서희.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리 튼튼하게 봉합했다고 해도 그쵸. 원래 힘줄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뭔가 조금 운동을 잘못하거나 무리를 하면은 또 언제든지 손상될 수도 있으니 좀 뒤에도 관리를 잘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들은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K 의료, 의술, 의료기기 이 세계 정말 탑입니다. 해서 이게 자부심 나왔다. 업그레이드를 거쳐 왔기 때문에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저는 김진 씨 말을 이제 딱 엎어서 그 위에 예전에 제가 제 경우에 양쪽에 임플란트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양쪽에 이때 지인은 빼지 마라, 지인은 빼지 마라, 자기 거는 빼지 마라는 말을 억수 들으면서 네. 이게 좀 삐뚤어져 있어도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크게 웃지도 못할 정도로 근데 이 안에서는 이게 사실은 썩어가고 골마가고 있는데도 내이니까 빼지 마라 해서 참았었거든요. 근데 이걸 딱 빼고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깻잎 한 장도 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사실 달라졌어. 내가 하나 김지신 말을 엎는다고 하면 그 정도로 기술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요것도 사실은 임플란트도 그래 했지만 조금 틀어지면 같이 또 쪼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그런 것처럼 그것도 그런 뭔가를 조금씩만 가미하면 평생 가지고 있지 않을까. 내가 왜 똑똑해졌지? 내가 이거는 옆집 친구를 잘 만나서 그런 것 같아. 그놈한테 이런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 어깨에 대한. 근데 이제 똑똑하다라는 어떤 평가는 원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논리적인 설명 잘 들었는데요. 뭐 이렇게 풀이가 좋더라도 정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원장님, 정답은요? 저도 쏙 빠져서 내용을 들어서 저도 헷갈리지만 아쉽게도 X입니다.
아니 아까 지금 김진신 말한 것처럼 그 정도 기술력이면 안 됩니까 대한민국? 아니 최고의 진짜 K 의료술이 진짜 안 세계 되나? 탑인데도 K-뷰티도 한 번 더 찍는다니까. 한번 결혼하면 평생 같이 살아야 되겠지만 어깨 힘줄 한번 봉합한다고 해서 평생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수명과 어깨 힘줄 수명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20년 동안 바느질을 해서 어깨 힘줄을 잘 꼬매낸다고 해도 이 천 자체가 낡아서 이미 낡아진 채로 병원에 왔거나 그러면 그 얼마 사용치 못해서 또 다시 그 수명이 있기 때문에 또 떨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힘줄한 봉합이 오랫동안 가려면 적어도 일찍 발견이 돼야 되겠고 또 발견되자마자 빠르게 봉합을 해야 봉합한 힘줄 수명이 길게 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깨 질환에 대한 팩트 체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